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새벽에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좀 찾아보고요. 다음 주 시장 대응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새벽에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유를 뉴스에서는 또 코로나 확산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이유는 이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이유를 좀 찾기 마련인데요.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그 이유를 함께 보시면 이 주가의 차트는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이 급락을 했어요. 이게 이유가 좀 있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모습이. 이게 음봉이 너무 길고 하락 장악형이에요. 음봉이 너무 길고 거래량도 너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좀 좋지가 않습니다. 8.3%나 하락을 했어요. 이유는 유닐레버라고 바셀린이랑 비누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가 있는데 지난해 이 회사가 이제 페이스북의 광고 비용이 한 500억 정도 됐어요, 하나로. 500억 정도 됐는데 현재 이제 미국에서 인종차별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SNS에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오니까 이런 갈등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잠시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좀 급락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안 좋게 하락을 하는 거는 좀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데 미국장을 좀 좋게 봐왔었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 페이스북만 하락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미국 나스닥 100 종목인데요. 알파벳이라고 이 구글 주가도 하락을 하고 넷플릭스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 주도주 쪽으로 이 인터넷 기업이 언택트 산업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락이 좀 세게 나왔다는 거는 국내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도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제 미국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나왔어요. 스트레스 테스트가 뭐냐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건데요. 요즘 좋지 않게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페이스북과 이 스트레스 테스트 두 가지 이유가 미국 시장을 좀 하락으로 이끈 요인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인데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왔는데 나스닥 지지선은 여기 8,400포인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급락을 하고 급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줘야지 나스닥은 올라갈 수 있지. 여기를 이탈을 하고 나면 이 자체가 매물이 되어서 좀 힘든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 함께 보고 오늘이 이제 주말이라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녹화를 다시 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은 박스권을 보고 있는데 현재 이제 시장의 고점 테스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구간에 와 있습니다. 돌파를 못했어요. 못하고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박스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하단 쪽에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급락이 세게 나오기 전까지는
코스닥이 계속 테마가 돌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계속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거래가 증가해서 크게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면 좀 안 오른다고 바로 종목을 교체하고 그러진 마시고요. 좀 보유를 하고 있으면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업종에서 이제 그간 주도주였던 언택트, 4차 산업, 2차 전지 이쪽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대신 여태까지 못 간다고 강조를 했던 조선, 건설, 기계, 철강, 자동차 정도까지 이 주도주들이 쉬면서 이 경기주 쪽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이 못 나오고 하락을 했던 이제 경기 민감주 쪽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존 주도주처럼 계속 날아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쪽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업종을 변경해서 다시 공략하는 그런 흐름이 좋아 보이고요. 여기서 이 차트에서 시장이 여기를 돌파를 하려면 기존 주도주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도움을 줘야 되고요. 여기를 돌파하려면 경기 민감주의 시가총액으로는 힘들어요. 경기 민감주들은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이 상승을 해야 돌파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주도주인 제약 바이오 이쪽이 계속 관심권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7월 2일에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합니다. 상장하면서 바이오 쪽이 다시 한번 좀 들썩이고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박스 하단 이제 하락이 나오면 동학 개인분들은 또 크게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현재는 개인이 어느 정도 끌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선물 누적 매수는 7천억이고요. 이게 마이너스로 변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 종목만 해서 설명을 드리면 LG화학인데요. 기존 주도주죠. 2차전지 쪽입니다. 지금 쉬어간다고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한 21선 정도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고요. 바로 고점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면 그 시점에는 이제 경기주 쪽이 상승이 좀 나오고 그쪽이 상승 시세가 끝나면 다시 기존 주도주 쪽으로 보시는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 음식료 업종 쪽에서 이제 농심, 삼양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농심 주가인데요. 농심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인데요.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는 모습. CJ제일제당인데요. 역시 흐름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오뚜기인데요. 오뚜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오뚜기 특성상 예전에도 이제 음식료 쪽이 많이 움직이면은 좀 나중에 후발로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뚜기가 아직 못 올라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미국 시장이 하루 하락했다고 뭐 이제 완전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준과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언제 어느 정책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지지선 잘 보시길 바라고요. 시장은 이 정도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